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 찾아서 성장까지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허준서 유진투자연구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감성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감성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민 씨가 광고 모델이라서 저도 TV에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스노우피크 브랜드를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는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이제 캠핑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캠핑 브랜드의 이 의류들인 그 어페럴 제품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사업 구조를 제가 도표를 좀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스노우피크 재팬이 가지고 있는 이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의 판권을 감성코퍼레이션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가져오고 이 감성코퍼레이션은 동남아 지역에 한해 가지고 이 스노우피크 브랜드에 대한 라이센스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코퍼레이션이 제조한 이 어페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물량에 맞춰 가지고 이 스노우피크 재팬에게 로열티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감성코퍼레이션이 이미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국내에서 있었던 이 스노우피크 브랜드의 인지도를 어페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 이제 현재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성코퍼레이션을 이렇게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앞으로는 중국과 그리고 일본 같은 그런 해외 진출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이 사실 정말 새로 시작한 브랜드인데 국내에서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지도가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채널 출점도 이렇게 늘려가다가 최근에는 조금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모멘텀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해외 확장 모멘텀이 감성코퍼레이션의 현재 국내 둔화와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점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24년 말 기준으로 181개로 지금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예상되어 있는 이 출점 채널 개수는 한 200개 정도로 성장률로 따지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한 4%포인트 정도 좀 떨어지는, 확실하게 이제 내수에 국한이 되어 있는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좀 둔화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둔화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해외 수출 모멘텀인데요. 아마 다음 슬라이드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작년 3분기에 이미 해외 매출향으로 해가지고 이 샘플 매출이 나간 것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봤을 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리고 혹은 대만 같은 이런 현지 외국에서 이 유통하고 있는 유통상들에게 이제 샘플 매출들을 내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해외 매출 모멘텀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매출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다. 그 부분에서 투자 모멘텀을 찾아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 4월에는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스노우피크 재팬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베인캐피털의 인수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요 해외 진출 모멘텀을 저희가 강하게 좀 믿고 있는 이유도 이 베인캐피털의 스노우피크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베인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로서 투자를 했던 회사들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 상승 내지는 매출액이나 이익의 상승을 이끈 뒤에 이 고부가가치를 내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서 매각을 하는 전략을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MBK 사태를 통해 가지고 홈플러스 투자권이 실패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봤기 때문에 비교해 가지고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방식인데요. 과거에 투자를 했던 이제 휴젤이나 그리고 최근에 매각으로 나와 있는 클래시스 같은 매물들도 베인캐피털이 인수하고 이제 단기간 내에 한 1년 정도 지난 시기쯤부터 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유의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베인캐피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 체력을 올릴 수 있는 테크닉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스노우피크 재팬을 인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재팬 같은 경우에는 캠핑 장비를 아무래도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외형 확장을 위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항이 낮고 그리고 볼륨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어페럴 제품으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네,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미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좀
많이 올린 상태이고요. 20년부터 시작했고 현재 이제 진행한 지 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미 면세 채널이나 중국 현지에 있는 해외 고객들 통해서도 이 충성도를 좀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브랜드를 의류를 디자인해서 브랜드의 감성을 녹여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인캐피탈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아마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맨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도표를 참고해 보셨다시피 스노피크 재팬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곳에 어페럴 제품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의 매출도 올라가고 스노피크 재팬 입장에서도 어페럴로 좀 외형을 크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모멘텀이 많아서 그런지요. 최근 감성 코퍼레이션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올해 YTD로 100%나 상승을 했네요. 네. 어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을까요? 주요한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고서를 좀 늦게 작성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예정이 된 건 전 크게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 확장의 가장 큰 포인트인 중화권 확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통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로 이제 저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코오롱 스포츠가 이제 중국의 안타그룹과 함께해서 코오롱과 관련된 브랜드 이 중국 진출했던 사례를 좀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년에 한 30개 정도 좀 보수적으로 출점을 진행을 시키면서 점포당 매출을 끌어올렸던 걸 통해 가지고 감성 코퍼레이션의 중국 매출도 좀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성공적으로 확장이 일어났을 때 한 3개년이 지난 뒤에는 아마 감성 코퍼레이션이 2025년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중국에서만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시장은 좀 많이 큰 시장이다.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은 리포트를 좀 늦게 적은 거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오른지 오늘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런가요? 네,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감성 코퍼레이션의 올해 실적도 궁금합니다. 올해 실적 잘 나올까요? 네,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이제 올해 매출액은 제가 한 2,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450억 정도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해외 매출 분량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좀 높은 마진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공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좋게 봐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주환원 포인트인데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에 있어서도 이제 보통은 이제 배당과 같은 이런 좀 소극적인 주주환원을 좀 많이 취하고 있는데 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매입 소각과 같은 좀 공격적인 계획을 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투자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에 투자 전략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대일까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제가 투자 의견을 따로 제시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해외 진출의 모멘텀이 반영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숫자로 확인이 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서 확인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좀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서 좀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빼먹은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해서 전년도 연결 당기 순이익의 절반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으로 이제 회사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73억 원을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제가 리포트 낸 날에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통해서 한 60억 원 정도를 또 매입 소각 공시를 내긴 했어요. 근데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분들한테 이 회사가 주주들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런 거를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봐서는 회사가 매입 소각이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 가지고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 순이익을 굉장히 단기 순이익의 분모에 있는 이 매입 소각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수익률인 ROE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지만 또 조정 시에 그리고 또 해외 매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투자 의견을 내지는 않으시지만 해외 진출에 확대에 성공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네. 그때 뭐 매매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아마 감성 코퍼레이션이 뭐
단기간 안에 한번 그런 소통을 좀 시장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왜냐면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됐던 모멘텀이고 사실 중국 진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채널이나 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중국 사업의 청사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좀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연구원님의 리포트 네.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감성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